DJ.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부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낀, 네, 부디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를 부디가 끼고 나오는 그 코너는 노래 소개구나. 이제 뭐 반사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네. 왕년에 명동 꽃다방 출신의 그냥 DJ 아닙니다. 메인 DJ 출신의 우리 부디,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그 대만의 가수죠. 아마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등려군이라고. 유명하죠. 아세요? 등려군. 네. 네, 노래가 상당히 뭐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네.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 1979년도, 1979년도에 발표를 했던 티앤미미. 천밀밀. 이건 뭐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 정도니까. 저 사실 그렇죠. 잘 모르는데 노래를. 천밀밀. 요것도 가창이 한 소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진짜요? 저는 불가능이 뭐 없네, 부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은 네. 노래를 애워서라도 불러드려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위해서 부디가 가사를 원래 알던 노래지만 또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외워서 오십니다. 이런 열정으로 천밀밀 갑니다.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风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爱在梦里。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네. 너무 잘 부르신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웃겨냐면, 저기 우리 퀴즈맨이 있거든요. 예, 사실 예. 우리 팀장님인데, 저랑 뭐, 저보다 조금 많으시지만, 연배가 우리 비슷비슷한데, 우리 세대 때는 요 천밀밀이 두리안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야, 두리안. 선생님 모르시죠? 알아요. 알아요? I still loving you. 어떻게 하세요? I still 맞아. loving you. 자꾸 그걸로 부르셔가지고 조그맣게 나도 그걸로 자꾸 나와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예, 부디 역시 예. 오늘도. 네. 제가 참 좋아했던 대만 가수거든요. 대만 가수고 11살 때부터 무대에 올랐으니까 네. 어릴 때부터 완전 끼를 타고났던 그런 가수고 80년대 초에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네. 낮에는 등서평이 중국을 다스리고 밤에는 등려군이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여기 대륙에서 커다란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아주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와, 그 정도의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럼요. 국민 가수였군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천밀밀이 무슨 뜻이죠, 부디? 이게 꿀처럼 달콤하다. 그렇구나.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꿀처럼 말 그대로 달콤하다. 허니, 네. 소스웨이트. 그렇죠, 허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달콤하다 이런 가사인데 마지막에 그 미소를 본 게 현실이 아닌 꿈이다. 이런. 그래서 멜로디는 되게 좀 경쾌하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박수 저 쳤잖아요. 이 정도로 좀 밝은 노래 같은데 가사는 조금 애틋하고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다 꿈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부디 근데 그 추천.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 사실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영화를 저처럼 못 보신 분도 부디처럼 못 보신 분들도 노래는 다 알지 않을까? 그렇죠. 할 만큼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부디의 추천곡 너무 좋았고 부디의 추천곡에는 늘 약간 이렇게 반전이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추천곡은 약간 힌트가 있습니까? 이게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또 하셔야 되는구나. 해야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 반전 있는 분위기 이어서 이제 여러분께 노래의 선물만이 아니라 진짜 선물. 우리 또 물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 선물 진짜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선물이 바뀝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드렸죠? 저희가 진짜 선물 드리고 싶어 안 달랐다 그러면서 커피를 썼잖아요. 이번 주부터 선물이 바뀝니다. 그래? 커피에서 바뀌면 뭐 비슷비슷한 거겠지? 아니죠. 부디 웬일이에요. 아주 큰 맘 먹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1등 청소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소기인데 여러분. 자, 1등 한 분께 청소기를 드리는데 매주 나가는 저희 부디 퀴즈 있잖아요. 이 부디 퀴즈를 꾸준히 맞춰주신 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통해서 좀 더 통큰 선물 청소기를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소기 브랜드가 뭐예요? 까먹으신 거 아니죠? 까먹은 것 같아요. 삼성, 삼성. 비스포크. 맞아. 아니 본인이 줄 건데 본인이 줄 건데 아니 그게 조금 좀 고급이라는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부디는 부동산만 알아요. 비스포크 이런 거 몰라요. 어쨌든 근데 고급 청소기라는 거에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셨는데 신혼부부 혼수로도 인기라는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등을 위한 선물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2등 5분 또 뽑겠습니다. 5분께는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뭐죠? 요즘 부디는 못 만드느라 못 드시지만 네. 뭐죠? 치킨 못 드시잖아요 요즘에? 아니죠. 좀 닭가슴살 먹죠. 닭가슴살이 치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닭가슴살. 진짜 치킨, 닭가슴살 아니고 진짜 치킨 세트를 5분께 드릴 거고요. 또 3등 10분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또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선물이 세상에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에 치킨 세트에 베스킨라빈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PPL 협찬 들어왔어요?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뭐 협찬이 들어올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그 정도 사이즈는 그런데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또 구독을 해주시고 네. 해서 제가 좀 큰 마음 먹고 통 크게 네 쏘기로 했습니다. 또 누가 알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사랑 보내주시고 꾸준히 좀 구독해주시고 하면 비스포크 이제 청소기가 언젠가는 또 냉장고 선물로 바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누가 압니까? 여러분 꾸준히 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꾸준히 맞춰주셔야 비스포크 청소기가 간다는 거겠죠. 퀴즈맨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퀴즈맨 혹시 근데 선물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퀴즈도 그만큼 따라서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퀴즈가 이제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여전히 유하 수준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디는 소형 평형 대세로는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땡땡 평형에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대형, 자, 2번 매형, 자, 3번 초대형, 자, 4번 대박형. 자, 힌트 주세요. 대형, 매형, 초대형, 대박형인데 일단 힌트 부디 먼저 주세요. 구독자님들 제가요? 위해서. 우리가 스테이크하우스 가잖아요.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은 이제 그게 그램에 따라서 네. 뭐 가격이, 500g짜리, 600g짜리, 네. 700g짜리 있잖아요. 네. 그 뭐 여러 집 가면은 뭐 어떤 걸 먹고 싶을까요? 되게 힌트가 신선하다. 어떤 걸 좀 작은 걸 먹고 싶을까요? 큰 걸 먹고 싶을까요? 그렇게 가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여러분? 땡땡 평형이잖아요? 땡땡 평형. 그럼 땡땡을 맞추면 되는 건데, 땡땡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그럼 두 글자가 지금 대형과 매형이에요. 지금 보기에 보면. 그러네. 그치? 대형과 네. 매형인데, 여러분, 대형 평형일까요? 매형 평형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힌트가? 여기다 힌트를 뭐 답을 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전화 0256-6961 556-6961번이고요. 문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 보면 네이버 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자세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참여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제가 떨립니다. 과연 4주 뒤에 이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또 치킨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 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디 네. 목이 매네. 진짜 이 얘기 하려니까. 지난 한 주 저는요,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네.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게 진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정말 그 정정하셨거든요.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친분이 있어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이제 내면서 제 노래 아시죠? 집을 사자. 집 사자. 네네. 그 앨범을 내면서 이제 자선 모금 해가지고 제가 프라자 호텔인가 거기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송혜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노래도 또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로 나가면은 가끔씩 이제 뵙기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빨간 딱지, 그러니까 이게 25도짜리거든요. 되게 독한 예전 소주인데 그거를 이렇게 참 잘 드시는, 주량이 되게 대단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또 그런 또 비보를 접해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송 역사에, 우리 방송 역사에 참 대단한 한 획을 역사죠. 네, 중요한 역사를 쓰신 분이고, 말씀하셨지만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 개인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우리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슈들 매주 만나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5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60층 짓나라는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들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본래 예전에 오세훈 시장 옛날에 시장할 때 그때 50층까지 한강변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35층으로 낮춰졌다가 다시 그 35층 규제가 8년 만에 지금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좀 스카이라인을 좀 자유롭게 하겠다. 왜냐면 너무 35층이 일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좀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요 단계예요? 네, 이번 달 24일 날 이제 네. 주민들하고 이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이제 확정이 된 얘기고, 그러니까 아마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은 근데 한강변에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들썩들썩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마찬가지인가요? 어때요? 한강변은 지금 엄청난 호재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층수를 35층에서 네. 50층 올린다는데 이제 좀 60층까지 올린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의도 가면 그 시범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 정말 그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맞아요. 엄청난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게 짓기를 워낙 잘 져서 튼튼해가지고 개발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상당히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또 인근에 한양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한양 아파트 여기들이 전부 다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나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시켜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층까지 네. 신속 통합기획, 오세훈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죠. 신속 통합기획으로 60층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 그 한강맨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68층까지 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스카이라인이 엄청 높아지는 네. 그런 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얘기였고요. 4위 보겠습니다. 아,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이것도 전세 보증 사기 사건이 3년 새 7배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월세 금액이 많이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는 사실 비단 요즘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전에도 그렇죠. 예. 꾸준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기 수법 유형? 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 서민들의. 이제 건축하는 네. 건축주가 이제 자기가 임대사업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가정해서 이제 제일 비싼 가격에 이제 세입자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입자를 들여서 그럼 이제 실제로 투자 금액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 3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제 3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제 제 3자가 한마디로 이제 그 바지 주인이라는 거죠. 아. 3자가.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 3자가 이제 샀어요. 바지 바지 네네. 주인이라고 그랬죠. 사가지고선 만약에 이제 뭐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압류됐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경매가 되거나 그러면 1순위거든요. 세금이. 그렇게 되니까 그 세금을 대하고 이제 전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이제 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세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렇게 쭉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 이게 뭐 2018년 792억에서 네. 2022년 4월 2018억 원이니까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2년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면 4개월간의 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8년 금액에 이미 한 3배 육박하는 이미 요 4개월간의 올해 4개월간의 자료만 아유 엄청난데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 신축 빌라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발생하는 사고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분양을 자기가 세입자를 놓고 네. 가짜 이제 그 집주인을 들여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태까지 전혀 없던 일은 아니고 틈틈이 일어나는 건 이게 이제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나 뭐 제도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제 허그라고 하죠. 네네. 허그가 대신 반환 후에 집주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완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세 금액이 너무 그 매매가랑 높거나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뭐 1,000만 원 전세 끼고 1,000만 원 투자 빌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500만 원. 갭이 예, 차이가 갭이 너무 작은 것들은 네.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왜 이렇게 전세금이 높은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세 사기는요, 무주택자나 뭐,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좀 많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3위 보겠습니다. 미국 맨해튼 주택의 월 임대료 500만 원 수준 역대 최고라는 소식인데 미국 뉴욕시 중심부죠. 맨해튼의 주택 임대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맨해튼 주택 월간 임대료 중간값이요. 5월에 4,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06만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년 사이 25%나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지구촌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네. 지구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딴 나라 소식을 몰랐지만 네. 지금은 뭐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세계 지구촌이라서 그런지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부터 경제가 모두 같이 돌아간다. 맞아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 집값이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 이슈라고 지금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맨하탄 집값이 본래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래 비싸요. 비싼데 월세가 많이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지금 그 코로나 네. 팬데믹 때문에 굳이 비싼 도시에 이 뉴욕에 맨하탄에 있지 않아도 좀 싼 데로 가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재택근무가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아져서. 이제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도심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전부 이제 나와서 출근하는 게 많은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살고 싶은 곳에서 좀 살자. 아. 비싸더라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감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집을 미국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집을 사는데 모기지. 근데 그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 대신에 일단 월세로 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화제가 이유가 되는 것 있지만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택근무가 원래 많았었는데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택근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월세로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서울의 임대료의 방향은 또 어떨까? 우리한테는 맨해튼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이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욕의 맨하탄은 미국의 가장 중심부거든요. 경제 중심부. 우리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이 경제 중심부잖아요. 그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질의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그런 곳이 수요가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우리나라 임대료도 아마 점점 좀 집중이 될 것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쪽이 일자리도 많고 거길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통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임대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일자리가 내가 가까운 곳. 가까운 거 그리고 내가 좀 여가를 네. 내 개인 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점점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서울도 같은 흐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죠. 2위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임대인 수 역대 최고 소식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주인인 이 임대차 계약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이었던 사례가 총 2,35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고 4월과 대비해서도 5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작년에 거래 건수가 21,033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2년 연속으로 지금 2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도에 17,763건보다 1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런 어떤 건물들을 그냥 그 비싼 건물들을 막 쇼핑하듯이 막 사는 그런 것들 저도 지금 요즘 좀 놀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주변에는 또, 없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중국분 아닌가 하는 말투로 이제 통화를 하실 때 부동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걸 그래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싹쓸이 하려고 그러나? 그러게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집주인인 케이스가 늘어난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집을 살 때 우리는 지금 각종 규제 많잖아요. 부동산 안정화에 필요한 금융이라든지 조세라든지 뭐 이런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이 외국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뭔가 수월하게 집을 이렇게 뭔가 이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우리는 좀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맞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외환 거래나 이 탈세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좀 바로 뭐 잡겠다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똑같이 외국인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규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 때문이다. 가장 큰 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는지까지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집주인이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 집 마련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글쎄요. 분들이 집주인이 많이 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내 집 근데 마련을. 막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외국에서 뭐 부산에 있는 그 주택들을 뭐 싹쓸이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들리고, 맞아요. 제주도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려서 이러다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가끔씩 있습니다. 설마 뭐 그렇겠냐 싶겠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가 있다. 우리 흐름은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2배로 뛸 동안 서울 집값은 3배로 뛰었다. 이런 이슈를 1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15년 만에 2배 오른 셈이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15년, 이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값은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 국민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5년 만에 3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죠. 쉽게. 그러니까 소득이 네. 국민소득이 2006년도 2,070만 원에서 네. 15년 만에 지금 2배가 됐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가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이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소득은 올라가고 있고. 그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기울기가 뭐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란 색깔 그래프 보시는 게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이 각도는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죠. 이게 전국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은 네. 거의 뭐 한 2.2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15년 동안. 그러면 뭐 2배, 물가가 우리 국민소득이 2배 오른 거나 네네. 거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 서울 집값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몰리는 곳, 그런 데는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눈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집값의 격차가 지금도 뭐 서울과 지방, 서울과 경기, 이런 데들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아니 근데 부디 보세요.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예전보다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우리 월급도 어느 정도는 오르고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 1인당 버는 돈이 2배가 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배가 됐으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도 아파트를 못 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이제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1층짜리 단독주택에 집주인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같이 살면서 빨래는 마당에다 이제 같이 널고, 그리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었어요. 사실 네. 전세로 거주하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 집 마련이 네. 꾸민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점 그 기회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가격들이 맞아요. 급격하게 오르고, 네. 최근 4년, 5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테크라는 게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열심히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뭐 예금도 들고 적금 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불려가지고선 이게 집을 장만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을 이제 평생 못 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든지 이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테크 이거 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네. 더욱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테크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주식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그럼요. 있어요? 재테크? 코인? 요즘 너무 힘든 코인? 코인 물론. 힘들죠. 네.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내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방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뭐든지 간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재테크를 잘 해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 요즘 시대에. 라는 말씀 힘주어서 당부를 해 주셨고요. 저희 부디 채널도 더욱더 알찬 정보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다고 또 약속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부디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고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민을 팍팍 타파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무료 상담이고요.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 저희 선물의 스케일이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그 후보에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훈 부디님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아,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비 신부 이름으로 해서 이제 주한 센트럴 파라곤이라고 재개발 아파트 31평에 당첨이 됐거든요. 겹으로 축하드려요. 청약에 또 되셨구나. 어쨌든 결혼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인천의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인천이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 예, 이게 2023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뭐 입주 언제 합니까? 입주는 25년 12월이요. 25년 12월이면 거의 3년. 그쵸? 예, 3년. 예. 그러니까 공급 물량 과다가 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루원시티 이 가정역에서는 이 지금 웨스턴 아파트가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말고 이제 7호선이 바로 500m 앞에 또 뚫리거든요. 봉소대로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쪽에 7호선이 여기가 7호선이 뚫리거든요. 7호선이 뚫리면은 역세권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이 지하철이 하나 뚫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사실은. 예, 지금 서울이랑 예. 강남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예, 지금 이 아파트는 주변에 뭐 산도 있고 이 녹지들이 있으니까 살기는 되게 공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는 지하철이 없는 게 지금 약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착공해서 이게 뭐 2027년도 개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시간은 아직 필요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호재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지금 7호선이 뭐 가정역 이쪽 라인으로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호재거든요, 이 아파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는 예, 무조건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고, 절대 이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주안동이죠. 예? 주안동. 예, 주안에. 예, 주안동을 보면은요, 여기 주안 센트럴 파라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주안 센트럴 파라곤. 자, 여기 있는데, 센트럴 파라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지금 시민공원역하고, 이게 역세권이라면 역세권이고,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약간 떨어져 있는, 이제 약간 그런, 좀 애매하게. 예, 애매한 거리예요. 근데 먼 거리는 아니죠. 예, 먼 예, 거리가 예, 먼 아니고.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안동 이쪽 라인이 지금 원래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서 이쪽이 전부 다 원래 개발 계획이 있다가 무산이 됐다가 지금 일부 진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이건 이미 이제 들어올 아파트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30평대가 5억 한 초반 정도 가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요 밑에 지금 아이파크 있잖아요. 아이파크가 아니라 이번에 힐스테이트. 예. 예,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는데, 이 힐스테이트가 지금 이것도 앞으로 지금, 입주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똑같은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쪽도 지금 매매가가 한 5억, 한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아파트가 나중에 됐을 때 과연 얼마 갈까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항상. 예. 근데 이 아파트나 입지로 보면은 오히려 이 힐스테이트가 지하철하고는 조금 더 멀 수 있지만 입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힐스테이트는 대규모고 어쨌든 브랜드가 있잖아요, 더. 그래서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은 가격 상승 여력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냐, 이것은, 물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어차피, 이게 이제 당첨이 돼서 이거 포기하면 이제 7년 동안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정도 전매금지 3년인데 결국은 공급 물량이 많은 2023년도까지 23년도까지 공급 과다하고 그다음부터는 공급이 조금 이제 줄어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있으라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LH 웨스턴 블루 힐은 그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파트는 이게 이제 새 아파트고, 그래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쪽은 주안동은 본래 옛날에 낡은 동네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정비 촉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해제도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이슈,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받아서 나중에 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런 지역들부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라 쪽 라인하고는 조금 또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부동산을 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우리 구독자님? 네, 없어요. 제가 주위 사람한테 다 물어보니까, 거기 평수만 조금 커지고 신축이라지 주안이 호재가 뭐가 있냐고, 거기를 못하러 가냐고, 여기 지금 충분히
쾌적하고 역세권이고 살기 평수만 조금 적어 있다가 이제 살기 좋은데 외관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게 저는 저랑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주위 분들이. 음. 네. 그러셨는데 일단 우리 부디의 의견도 이러니까 충분히 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변에 또 이제 많이 문의를 해 봤을 때 주변 분들께서, 거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또 걱정이 되셨는데, 부디의 의견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7호선의 역세권이 바로 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가 오히려 미래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지금 당첨된 그 아파트는 조금 미래가치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의견으로 지금 주셨고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시고요. 왜냐면 요즘 청약도 당첨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첨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라는 행운이 있는데 이게 미래가치 면에서는 또 모르기 때문에 청약을 애초에 넣을 때 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약을, 그 통장을 쓰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한번 써버리면은 또 어느 세월에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곳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생기는 곳들, 이런 곳들을 네. 위주로 우리가 선택의 폭을 좀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갈등하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한 선택도 신중하게, 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의 또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금 선물의 규모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비스포크 청소기를 드리고 있는데 추첨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동으로 이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보가 되시는 거라서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미리 좀 봤는데 확실히 요즘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연 들어와 있거든요. 좀 읽어드릴게요. 한종훈 부디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근래에 제 주변에도 모아주택 투자 가치가 괜찮다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는 중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용산 원효로 4가, 신창동, 자양동에서 모아주택 진행 중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위의 지역 중 어디가 괜찮은지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사람이 신도림역 역세권 준공업지 다세대 주택을 보고 왔다는데 여기는 미래가치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모아주택 그 다음에 신도림역 쪽에 준공업지 다세대 주택이 어떤지 이 두 가지인데요. 자, 모아주택은 저희 부디 채널 한종훈의 부동산 DJ 채널에서도 종종 다뤄드린 바 있고요. 이 채널에 검색하시면 돼요. 채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모아주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또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영상으로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부디 실제로 문의 많이 오고 있죠. 모아주택. 그렇습니다. 모아주택에 지금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처음에는 모아주택이 뭐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도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실 만큼 모아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그만큼 고민도 좀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모아주택 투자 매수는 전반적으로는 물론 구체적으로 그게 어딘지는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모아주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 찬성? 맞으세요? 찬성하죠,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총 3군데 보고 계세요. 용산 원효로 4가, 신창동, 자양동인데, 요거 한 권씩 좀 달려보겠습니다. 3군데나 되니까,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용산 원효로 4가 모아주택 투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가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예, 사가는 바로 여기 국제업무지구잖아요. 예,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현대자동차도 또 개발이 될 거고요. 네. 이 앞에 아파트들 다 개발될 거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원효로 사가 아마 투자하기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창동도 마찬가지고, 이 모아주택들 추진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뭔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데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 원효로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였는데도 신청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속통합기에 이게 이제 현금청산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개별적인 물건들을 보고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과는 저는 충분히 예전부터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드립니다. 용산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개발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네. 이쪽 용문동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원효로 일가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그 효창공원역 여기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 하죠. 이쪽도 시프트, 여기도 시프트, 여기도 시프트. 전체적으로 다 이쪽도 개발하지. 전체적으로 다 뭔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통 개발 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신창동보다는 이쪽 원효로 사가 쪽, 네. 이 사가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거기에요. 다 어차피 개발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원효로 4가와 신창동을 일단 비교하면은 원효로 4가 쪽이 그래도 조금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예, 원효로 사가가, 그리고 네. 가격도 조금 더 가격도?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충분히,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자양동도 있어요, 지금. 자양동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 자양동이거든요. 그럼 이쪽 그 자양 4동이거든요. 여기 4동이에요. 자양 4동 네. 전체. 여기 이제 4동인데 4동, 여기가 이쪽이 3동, 이쪽이 2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동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쪽 라인이 신속통합계획 넣었다가 떨어졌고요. 이거 1구역이라고 하고 이쪽이 2구역이에요. 1구역, 2구역. 신속통합계획 재개발에 신청을 했다 떨어지면서 여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롯데에서 지금 35층까지 지금 롯데에서 짓는 단독재 재건축 지금 한참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이 거기 이제 추진하는 분들하고 자발적으로 전부 열심히들 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이쪽이 사업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효로 4가든 신창동이든 자양동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자금들이 3억 이상 다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제가 한다면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이 자양사동 모아타운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든지 이 사업성 문제거든요. 이게 빨리 가느냐 아니면은 좀 느리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자양사동 쪽에 그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는 좀 더 빨리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난 데를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자양사동 모아타운 쪽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확실히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셋 다 괜찮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은 곳을 잘 후보로 고르신 것 같은데, 부디의 감으로는 자양사동 모아타운 쪽이 가장 좀 유망해 보인다.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주셨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해결해 주실 게. 우리 이제 와이프님께서 신도림역 역세권 준공업지 다세대 주택도 보고 오셨다고 지금 사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신도림역 쪽이, 이게 너무 좋죠, 입지. 예, 바로. 근데 이쪽이 전부 그 준공업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이라는 거는 주거와 공업이 같이 혼재가 돼 있다, 이런 게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행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주거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들이 지금 이쪽에 대부분 다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이런 쪽에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조그만 구역들은 있을지 몰라요. 조그만 구역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 똑같은 재개발 지역이고 똑같이 위치도 좋아. 지하철도 가깝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최우선, 그 다음에 우선, 차선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선택을 한다면 일단 입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입지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이런 게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신도림 이쪽은 중공업 지역이고 개발이 전체적으로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개발 계획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잡혀 있고요. 거기에 조그맣게 소규모 필지로 이렇게 좀 낡은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만약에 모아타운이 추진이 된다면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데, 큰 쪽으로 가야 되고 중심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될 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차선책을 찾으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투자의 대상 중에서 뭐 1등, 2등, 3등이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 크지만 일단 투자처로서는 3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쪽에 원효로, 사가, 네. 그 라인 그리고 자양동 이런 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선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차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도림 쪽은 좋지만 차선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양사동이나 원효로 사가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투자 시에 뭐 명심해야 할 점, 부디의 꿀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죠?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은 많은데 이 모아타운도 그 권리산정 기준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갔다. 건축 허가도 이미 났어야 되고 그 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착공 신고가 됐다 그러면은 그 전에 됐다 그러면은 그건 뭐 우리가 나중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는데 하나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의 그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 좁은 지역보다는 뭔가 좀 넓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이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모아주택에 대해서 저희 부디 채널에도 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또 모아주택 검색해 보셔서 그 영상들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선물이 조금 스케일이 커졌는데 비스포크 청소기 주인공이 누가 될지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후보에 올라가는 거니까 전화번호 통해서 또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도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부디의 내공과 몇십 년이 부동산 시장에서 녹여낸 이 내공과 또 진심을 듬뿍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부디의 한수 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두둥. 빌라 투자 이렇게 하라. 빌라 투자 간단하군요. 이렇게 하라. 아주 명쾌한데 사실 쉬운 답변이 아닐 것 같은데 요새 문의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디한수 오늘 내용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에 빌라 수요가 아파트 수요를 뛰어넘고 있는 지가 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장기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쵸. 1년, 2년 지금 뭐 계속 맞아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빌라 투자라고 하면은 네. 빌라는 저도 예전에 부동산 처음에 입문하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면 안 된다. 빌라 사면 안 된다. 빌라 사면 안 된다. 빌라는 그냥 거주의 용도지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대요. 저도 들어본 빌라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의 빌라는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지금 빌라는 사야 될 곳과 네. 사지 말아야 될 곳.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빌라 투자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잘못된 거고 옥석이 있다. 그렇죠. 옥석을 가려야 된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고 옥을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렇죠. 석이 아니라. 음. 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빌라를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빌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분이가 뭐 매일 강조해주는. 저희 연구소도 역세권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랑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랑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랑 멀어지면 안 된다. 네. 근데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지하철. 지하철역.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야 된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2-3분만 가면은 바로 거기 지하철역에 도착한대. 일단 한 단계 거쳐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돼. 걸어서. 바로 걸어서 역세권.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직선거리 500m가 조금 애매한 게 건물들이 있으니까. 직선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직선으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500m인데 실제로 걸어간 500m는 제가 예전에 걸어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가면 7분이면 충분히 가요. 근데 7분? 보통은 이제 건물들도 있으니까 한 10분 더 10분에서 걸려. 그렇죠. 막, 15분. 막 10분도 더 이렇게. 걸려. 그럼 이거 우리 역세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역세권입니다. 네, 거기도. 네. 직선거리로 500m만 되면 역세권이에요. 네.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새 빌라들만 줄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변할 수 있는 이런 곳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동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그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빌라들 밀집 지역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드 팁인데요. 사이드. 이게 뭐냐면은 그 주변에 네. 그 낡은 동네들이 막 개발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바로 길 건너 동네야. 우리 길 건너 동네도 낡은 동네야. 근데 우리는 할 생각도 안 해. 우리도 낡았지만. 우리 낡은데 저 동네는 다 하는데 우리는 할 생각도 안 해. 아. 여기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얘가 바로 장인 뉴타운이에요. 장인 뉴타운 처음에 할 때 거기도 뭐 15개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도 심하고 또 안 한다고 해제된 데도 많아요. 한 4-5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근데 결국 그런 데 다 하고 있고. 네. 지금은 결국. 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동네가 막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다 정비가 됐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석관동. 네. 석관동도 또 진행하죠. 결국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이거든요. 어떤 내 주변 인근 지역에 개발이 되면은 우리도 바로 길 건너에 낡은 동네가 있다. 여기도 된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단 역세권, 직선거리 500m. 그렇죠? 걸어서 갈 수 있는 500m. 두 번째는 이왕이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그다음에 사이드 팁으로는 우리도 낡았는데 우리는 개발할 뭐 생각도 안 한다. 이래도 옆 동네가 하면 그렇지. 우리도 결국에는 같이 가게 돼 있다. 이건 제 한다. 경험입니다. 요거 사이드 팁까지 또 3가지 이렇게 총 알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있으려면 신축보다는 구축이 나은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부동산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네. 무조건 빌라는 구축을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낡아야 개발하는 거 오래돼야 아니에요? 개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쭉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새 것도 개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네. 신축을 살까 구축을 살까 망설인 분들이 있다면 전 네. 주저앉고 신축을 사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구축은 사면 안 돼? 아니 돼요. 되지만 신축을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축이 투자금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구축보다 작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축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래됐으니까
이 주차장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전세금이 낮아요. 근데 신축은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전세금이 높잖아요. 일단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세입자도 잘 들어올 네, 뿐 네. 아니라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과 구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신축과 구축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축 쪽으로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전제 조건은 둘 다 만약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두 지역 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신축. 그리고 또 혜택이 있어요, 신축은. 신축은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거나 네. 지금 이런 것들은요. 그 신축 빌라는 뭐예요?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85% 감면이에요. 신축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85% 감면이 됩니다. 네. 지금 취득세 2주택이면은 신축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구축은 아니고, 네. 신축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신축 빌라를 샀을 때 이제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이 취득세도 감면이 되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들어보셨죠? 자금 조달 계획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거 어떻게 출처가 어떻게 돼서 이걸 산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 없어요. 예, 이걸 안 써도 돼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안 써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 네. 매매가가 등기부 등본에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매매가가 기재가 안 돼. 매매가가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신축은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또 어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가 2주택이면 8%, 3주택 12%. 물론 이거 나중에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아직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제, 6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6억까지. 6억까지.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매매가 방두개짜리 빌라가 6억 이하짜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6억 이하는 거의 없어요. 지금 6억 이하 맞아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중심 지역들에 6억 이하짜리의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금세 다 6억 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축이 좋다. 이왕이면 같은 입지라면 그리고 6억 이하에는 이런 혜택들이 지금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받을 때 대지 지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6평 이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요거에 대한 진실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10,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부동산 하면서 고객들도 참 많이 얘기했고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 11번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진실은 그렇습니다. 6평이 아니고 이 재개발에서 토지를 땅을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네. 추가 부담금은 많이 낼 수 있지만 일단은 아파트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개 투자할 때 제가 지난번 우리 같이 어디 몇 회인가요? 그때 찍을 때도 네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평당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평당가 싼 걸 사지 말고 토지 효율성이 큰 걸 찾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듯이 대지가 정말 좋은 거는 0.1평이 있다면 0.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데 문제 없다. 그런 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6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좀 물론 그렇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그러니까요. 얘기죠. 근데 새 아파트가 된다면 그걸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건 오해인 것 같다. 오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부디의 한 수. 오늘은 가장 효율적인 재개발 빌라 투자법 알아봤는데 요약해 주세요.
예, 재개발 빌라 투자할 때 우리가 신축을 사느냐, 구축을 사느냐, 이걸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신축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 신축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축도 아파트 받는데 문제 없다. 물론 이제, 재개발할 때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신축이 구축이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신축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더라. 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나 뭐 취득세도 감면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대지 지분이 뭐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치는 더 크다. 왜냐하면 작으면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투자금이. 그래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고 작은 평형 대지가 한 평이라도 아파트 받는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대지 지분이 뭐 커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효율성이 큰 걸 우리는 사야지 평당가가 뭐 싼 걸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또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재개발 투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개발 이미 가격이 오른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흐름, 오세훈 시대의 지금의 흐름이 재개발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면은 1억까지로 지금 증여 한도를 높이겠다고 네.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2억 투자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만 증여세 내면 되거든요. 1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돈으로 지원해 준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언제 다 홀딱 쓰느냐의 문제지. 근데 다 없어지거든요. 그냥 자녀에게 이런 우리 재개발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사주는 겁니다. 네.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후딱 가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뭐 군대도 갔다가 직장도 잡아야지 또 결혼도 해야지 10년 후딱 가거든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나중에 내가 전세로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전세로 가느냐 뭐 월세로 가느냐 고민할 때 나는 정말 가치가 높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출발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손님들한테 많이 합니다. 전세로 시작하느냐, 내 집으로 시작하느냐, 그런 것들 한번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들 요즘 궁금해 하셔서 특히나 빌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특별히 부디의 한 수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셨고요. 이런 알찬 정보가 있는 부디 채널이니까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해결과 더불어서 비스포크 청소기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한정은의 부동산 DJ 이렇게 즐겁게 알차게 또 달려와 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디님께서 워낙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자님들께서도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특히 궁금한 점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료 투자 세미나고요. 재개발 투자법에 관련된 거예요.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날짜는요.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이고요. 주제는 재개발 소액 투자, 용산 투자 방법과 유망지역 추천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알찬 내용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어디냐. 우리 부디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소도 역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찾기 쉬우실 거예요. 7호선 그리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있으니까 쉽게 오실 수 있고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예약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시면 이제 부디 만나는 거죠? 그럼요. 예. 상당히 어려운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투자 지역,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든 그런 궁금한 사항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디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도 해주시지만 또 직접 귀한 걸음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는 더더욱 알찬 소식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니까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 나면 남는 게 분명히 있는 채널, 부디 채널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